올해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매수 흐름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까요? 예, 작년 2월부터죠. 현재 22회 양적 완화 확대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바탕 삼아서 외국인들, 특히 유럽계 자금이 물밀듯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해서 그것이 10개월 연속 순매수로 진행되다가 11월 달에 약 3천억 원 정도 순매도로 전환된 뒤 12월 달 바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죠. 1조가 좀 넘어갑니다. 그런 모습이 금년에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오늘 외국인들이 약간의 순매도로 합니다만은 최근 3일 연속 순매도이긴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오늘까지의 외국인들 1월 달에 순매수 규모는 현재 1조 1,900억 원 정도나 된다는 것이죠. 작년 12월 달보다도, 작년 12월 달 한 달 전체보다도 지금 현재 약 보름 정도, 반 정도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현재 그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주변 여건이나 국내 특히 해당 기업들의 실적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재 작년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한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토탈로 봤을 때는 12조 원 약간 넘어가는 그런 순매수 규모를 보였습니다만, 작년 1월 달에 중동계 자금이 한꺼번에 3조 원 정도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거의 15조 원 정도 순매수한 것이나 진배 없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작년에 주로 이제 순매수했던 현재 그 섹터가 유럽계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8조 4천억, 미국계 자금이 7조 7천억, 그리고 나머지 중동계, 아시아계, 캐타 등등은 오히려 현재 순매도를 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주식시장에서는 토탈 12조 원 정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12조 3천억 정도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본다면 전반적인 순조로운 흐름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이 끝나고 이제 금리가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매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심각한 어떤 이상중으로 볼 필요가 없고, 적어도 단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 시장에 몰려있던 자금이 빠져나와서 증시로 자금이 이동되는 이른바 로테이션 현상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하는 관점으로 일단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금년 1월 달 들어서 1조 1,900억 원 정도 순매수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위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1,447억 원. 두 번째 종목이 LG화학입니다. 1,265억 원. 그리고 현대차를 많이 매수했어요. 1,058억 원. 그리고 SK텔레콤을 의외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1,016억 원. 그리고 타이거 200을 ETF 펀드죠. 871억 원. 2억 원 순매수했고요. 나머지 LG 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은 작년에도 매수를 많이 했는데 계속 매수를 합니다. 주가는 못 가죠. 그리고 한전, 또 KB금융, 효성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업종별로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바로 화학업종, 제가 자주 강조하는 업종이죠.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해서 동기간 동안 3,640억 원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철강이 아닙니다. 금융섹터입니다. 은행주 및 최근에 증권주도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까지 포함해서 은행, 증권, 금융 전체 합계해서 약 3,090억 원 정도, 그 짧은 사이 2주 만에 그들이 이제 매수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철강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전과는 좀 다른 매수의 특징이 좀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 작년에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그들 종목은 쭉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순서대로 매수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포스코가 1위고 LG화학도 그렇죠. 삼성전자 빠져있고 현대차는 포함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총 순위대로 매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 패시브 펀드, 즉 현재 시총을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성격이 아닌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고르는 현재 시장보다는 종목을 선택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패시브 펀드보다는 액티브 펀드의 성격이 좀 더 강한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성격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과 같은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 또 저금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에 상당히 풍부한 자금, 이른바 유동성 장세가 나온다면 그에 맞춰서 대규모 자금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비중들어 맞춰서 사는 이른바 패시브 펀드가 주류를 이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도 인상되고 펀드의 전체 규모는 약간 축소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실적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종목으로 선별돼서 압축되는 경향, 즉 현재 그 전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작년 11월 달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트럼프 랠리가 나오면서 그것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뚜껑을 벗는 단계에서 그러한 제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상황이 외국인의 수급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태고요. 그들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PBR이 낮은 종목들이죠. 실적은 나쁘지 않거나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PBR,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프로그램 매수, 본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길게 보는 관점이고, 그리고 현재 선물과 특별히 관련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종목이 선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얼마만큼 그런 흐름에 협조적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일례로 작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작년 한 해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22.4%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도구에서 반드시, 물론 좋긴 하지만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중첩이 됐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조금 더 안정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 어느 종목인지가 우리가 꼭 반드시 관전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요소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 들어서 약 2주 동안 외국인 기관이 서로 사실은 매매 타이밍은 각각 다릅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면 기관이 매도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왔다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이 눈에 들어오고요. LG화학, 그리고 현대차가 두 번째 현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에 크게 올라가지 못했죠. 세 번째 종목에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대규모 수주권 때문에 많이 매수가 몰린 것 같고, NC소프트는 신규 게임, 리니지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들 종목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